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 날이죠. 다들 투표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로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좋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전 투표를 미리 해놔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어제부터 오늘 정오까지 시간을 보내고 슬슬 사무실에 나와서 시장을 조금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투표는 끝났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결과에 상관없이 새롭게 당선되는 20대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뿐입니다. 자, 대선은 대선이고,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대선 결과 이후 새롭게 시작될 테마가 나올지 촉각이 필요하며,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 이슈 속 시장 반등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를 주목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아무래도 우리나라 휴장을 앞두고, 그리고 바로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겹쳐 있죠. 거기에 미국의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중국에서 발표된 이 CPI 지표는 4개월 연속이나 3개월 연속 다시금 9%대에서 8.9%까지 내려가면서, 미국의 CPI 발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지금 2월달 들어서 2월 후반부 들어서 이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발표가 될, 혹은 그 다다음 달에 발표될 이 물가지수가 다시금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발표될 미국의 CPI는 높은 수준보다도 전월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모든 거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이 된 물가지수가 미국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이클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전일 화요일날 미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도 많았습니다. 장중한 때 플러스 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거의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였던 흐름이었고, 유럽 지수도 이런 모습 속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죠,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상승의 원인은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은, 중국의 CPI 발표가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외무장관급, 즉 최고위급에서 4차 회담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시장에 약간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 현재 원자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130불을 뚫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1235원에서 일단은 벽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 월요일 국내 증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에서 출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 미 증시 상승하는 강도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대선 이후에 증시가 그렇게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했던 부분은 많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대선이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추후 선대 인수위가 발동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탄핵으로 인해서 중간에 일단 대통령직을 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선대위가, 그러니까 인수위가 발동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왜? 바로 국정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라 뭔가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2달간의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인수위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의 있을 국정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정부, 각 20대 이 대통령을 맡으면서 프레임이라는 게 생기죠.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탈원전,
즉 탈원전 이후에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의 변화 등이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프레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프레임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또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 국내 증시 시가 개파락이 사실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국내 증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시가 개파락 이후 빠르게 거의 보합권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었는데, 일단은 연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일에 대한 불안감, 만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밀렸고요. 더군다나 수급적으로 최근 연속적인 이 매도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수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수보다 강한 종목 안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21선 위에 있는 종목 안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턴을 하는 시점에 내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 지금처럼 하루에도 1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종목군들이 같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자주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이 상사, 그 다음에 원유 관련된 뭐 친환경 섹터 다 올랐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가죠. 이러한 흐름을 사실은 캐치를 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섹터들 뭐 있으면 다 매도하고 그냥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죠. 어제까지 해서 니켈이 무려 3만에서, 그러니까 톤당 3만 달러에서 톤당 10만 달러까지 대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뭐 이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오른 게 없는 원자재 및 곡물 가격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비 효과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국내 증시도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늘려가는 상황 속에서 국내장 휴장 속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독자 금수 조치 플러스 중국에 대한 러시아 반도체 수출 시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 등 상황은 제가 볼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 등 시황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욱더 강화되는 제재와 더욱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은 잘 버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섣부른 하방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 이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발언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 보이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화요일 해외 증시 하락 강도 대비 여전히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장 후반에 밀렸는데, 일단은 FOMC에서 연준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이 된다면 바닥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이 이슈, 공급밥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시장에 정말로 큰 충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해보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보다 과거에도 문제는 금융 시스템 문제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나비 효과의 연준의 대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로만 본다면 급락보다는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땐 시장을 사는 전략, 또 시총 상위 관심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유보다는 WTI 인버스, 원유 상승보다는 WTI 인버스를 슬슬 고려해 볼 만한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미친듯이 올라서 150불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은 러시아를 대체할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의 핵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막아놨던 수요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란도 전 세계 3위의 이 유전을 보유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상당히 많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산을 하게 된다면 이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가 있고,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금수 조치를 취했죠. 사실 미국이 러시아에 가져가는 원유의 양은 5%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70% 이상이 가져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는 25%뿐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국제유가는 이를 선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20대 대통령 투표일로 자정이 넘어서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내일 당장 뭐 종목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뭐 가지고 있는 거 잘 뭐 매도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인수위가 없었으나 이번은 2달의 인수위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정권의 정권 프레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번에도 그런 프레임이 분명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테마의 탄생일 거고, 뭐 기존에 강했던 부분도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원전 이슈, 일단은 이 부분 뭐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친환경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단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대장주 정도는 빼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 혹은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이 공약을 보면 230만호, 180만호 전부 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공격적인 확대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주 부분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해서 동반적으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가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대장을 치고 가는지, 가장 먼저 대장을 치고 가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더라도 잘 기록해 둔다면 인수위 2달 이후 마감된 이후에 시장이 움직일 때 다시 한번 그런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일동제약, 박셀바이오, 바이오니아, 뭐 ABL, 뭐 제약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요일날 시장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즉 전쟁 관련된 이슈와 안 엮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또 인플레이션과 크게 관계없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갔다라는 점. 즉 어차피 지금 발생된 이 국제 유가라든지 자원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군들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해운 섹터 여전히 강했던 HMM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제가 이 표시해 놓은 이 구간들 한번 나중에 이 차트를 좀 키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을 그리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121선 위에서 그리고 61선이라는 지지 구간에서 한 2달간 박스를 잡고 방향을 턴을 했고,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잡고 있는데, 이 박스가 끝나는 지점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2주 정도 후가 되겠죠. 여기에서 21선을 돌리면서 올라간다면 지수는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관성을 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뭐 121선 2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러한 구간에서 밀려버리게 된다면 지수는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횡보의 구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급락을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런 구간에서 분명히 횡보가 있어야 돼요. 물량을 가지고 있던 메이저들도 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올리기 위해서라도 물량을 매집할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우 먼저 좀 보죠. 삼성전자 우는 일단은 좀 밀리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러한 구간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를 한 60만원 아니 6만원 선에다가 좀 놓아놓고 삼성전자를 조금 관심 있게 저는 조금 봐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런 아래 구간에서 여기까지 밀리는지,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첫 자리 언저리까지 지금의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밀린다면 한 6만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를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많이 밀려 있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마땅히 포인트가 잘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금요일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금액 언저리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날 증선위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사실 급등했던 원인은 증선위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은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그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결과 발표가 난다면은 그때 돌파로 보는 게 좋겠죠. 돌파로 본다면은 아마 셀트리온 제약을 금요일날 정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네, 증선위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5년을 끌던 이 회계 부정에 대한 논란이 일축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되면 이때 밀렸던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이런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코스닥이 또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신풍제약 우가 일단은 뭐 사거래일 상한가를 지금 찍고 정지가 먹고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더 갈지는 모르겠고 좀 무서운 종목이라 그냥 이런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거구나 정도로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은 이 투매를 사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신풍제약 이슈로 조금 올랐었는데요. 일단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이제는 좀 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박셀바이오 화요일날은 따로 공략은 안 했습니다. 따로 공략은 안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34만 명까지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슈도 그만큼 시장에서 영향이 있는 재료로 지금 작용이 되죠. 근데 이제 개별 제약바이오의 이슈다 보니까 이 신풍제약이라든지 일동보다는 그 강도의 차이가 좀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박스권 근처에서만 네, 눌림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면 한 차례 정도 접근을 계획을 해보고 있고, 자, ABL 바이오 금요일날이 딱 좋은 산운봉 자리에서 흘러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려주는지 제약바이오 좀 봐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제약바이오들의 차트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4월달에 있을 AACR도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드팩토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슬슬 돌리려는 모습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심상치 않다 보여지고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장 전에 이 탈모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걸 시가 베팅을 좀 못한 게 좀 저는 아쉽습니다. 매매를 뭐 중간에 들어가서 뭐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이 반등 구간에서 그냥 팔아버렸었는데 제대로 매매를 이거는 시가 베팅을 했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네요. 지금 탈모 관련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붙어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오지는 않는다면, 그리고 돌파된 자리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준다면 5일선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일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은 장막판에 보성 파워텍이 거래대금 막판에 엄청나게 좀 터치면서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대선 결과를 앞두고 누가 쉽게 베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쭈룩 흘러 나왔는데요. 일단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온다면, 원전의 대장주가 터진다면 당연히 보성 파워텍이 움직일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움직일 테니까요. 과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반기문 테마주의 이 대장주격인 종목이었습니다. 하한가 두 방 나왔었죠. 그렇게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였다가 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종목이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다시 좀 부활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날라갈지, 보성 파워텍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어찌 보면 대형주, 특히 SMR 관련해서 SMR 도입 관련된 이슈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뭐 터지게 된다면 이런 윗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일진파워,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있죠. 결과 발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를 해 놔야 될 것 같고, HMM 화요일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5일선 기준으로 저는 보는 종목인데, 아침에 33,000원에 걸어놨었는데 33,000원대 잡혀서 사실 지수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애매한 듯해서 장 초반부터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양시장 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좀 힘이 없네 하고 매도를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5일선에다 걸어놨더니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 파동은 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익으로 좀 나왔고, 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냐면 굉장히 강한 종목이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이런 구간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노텍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매우 강하죠. 특히 이제 애플의 이번에 신형 모델 이슈와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악재가 오히려 LG 이노텍에는,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는 호재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해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다시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 매우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종목으로서. 자, 스톤 브릿지 벤처스 직방 관련해서 300배 수익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면서 이날 장중한 때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장중한 때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날도 거의 26%대까지 급등하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쳤는데, 일단 시장 영향에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들 강한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들에서 질적 반등이 나오는지 정도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지 구간을 본다면 일단은 돈이 많이 터진 구간들이 지지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400억 터졌으니까 그럼 많은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지지는 한번 해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윗골이 악성 매물대를 상한가로 돌파하고 다시 끄집어 올렸고 했기 때문에 뭐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사서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탈한다. 뭐 여기에서 뭐 바로 선절해 버리면 또 그렇고 마이너스 뭐 1%, 1.5% 구간 이탈하면은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는 균적 반등 정도 나올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런 항상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저가를 이탈하는 81,000원을 이탈하는 아일랜드 갭이 항상 발생을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의 폭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자리에서만 딱 매매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눌림을 잘 해야 될 종목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종목군들 몇 개만 볼게요. 방산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화요일날 보시다시피 뭐 GSE라든지 더 이상 못 가죠. 뭐 한국 석유, 뭐 상한가 들어왔던 신송 홀딩스 뭐 박살 나고 있고 뭐 종목군들 보면 다 이런 모습입니다. USD 시간에 상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밀어버리고 니켈 관련해서 뭐 티플렉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S51과 다 동반해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 관련해서는 S51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쪽에 확장성이 좀 있냐 생각이 들어서 LIG 넥스원 관련해서 수급 좋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올라왔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내려와서 뭐 여기에 걸릴지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군비 확장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냥 죽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주국방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 생각이 드네요.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도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도지만 이제는 눌릴 때는 관심 종로로는 두고 봐야 될 종목으로 뭐 방산 섹터 두 종목 가야 될 것 같고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 사실 저희가 추천을 제가 하고 눌릴 때 들어왔다가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이거는 했던 종목이에요.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 않은 종목에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소비주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만들었던 기준봉의 자리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놓고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강하게 신고가를 쳤던 종목이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라는 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IT 반도체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IT 반도체에서 제일 셌던 종목인데 지금 금요일날 화요일날 7%대 하락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이런 구간까지 밀리는지 정도 뭐 2운봉 3운봉 깊게 내려온다면 또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일단 휴일 사이에 미국의 이 재무장관인가 외무장관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국의 SMIC 등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그냥 망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를 보면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최근에 잘 올라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또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내일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누가 되시던 제발 대한민국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